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은 엔캐리, 경기 침체 우려, AI 버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초반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악재들이 풀리면서 월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9월 같은 경우는 9월 징크스가 있거든요. 예, 9월 증시가 좀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의 흐름에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래서 9월 이전 9월과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일부 있죠.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들이 2조 7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지수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 뭐 제약주, 대형 2차 전지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것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이런 흐름에서 좀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 측면이 있죠. 자, 우선 지난주 돌아보면 주요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갔다 싶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독일, 다우지수 뭐 플러스 나고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은 마이너스 나고, 그래서 기술주 비중이 좀 높고 반도체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실제로 종목들로 보면 미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주간으로 오면 되게 많이 빠지고, 선전한 종목들을 보면 JP모건, 캐터필러, 록히드 마틴, 뭐 GM, 뭐 예전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가치주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반도체 약색, 성장주 약색, 그다음에 가치주 상대적으로 선전, 뭐 이렇게 구도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낙폭이 되게 오래됐거나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군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은 좀 약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주가 그냥 플러스 정도 된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미국에서는 JP모건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금융주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7월 이후에, 아니, 7월 피크부터 이제 변동성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는 하락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 예, 3분의 2 정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우는 뭐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한때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게 일본 뉴스였잖아요. 일본도 거의 복원을 했어요. 예, 거의 다 복원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복원을 했다. 근데 이제 S&P 500은 또 그거보다 더 많이 복원했죠. 그러니까 그 급락하고 나서 매수에는 기술주 쪽보다는 뭐 가치주라든가, 뭐 우리나라는 뭐 밸류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해서 그런 쪽 비중이 높은 지수가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8월 증시 주요 재료들을 좀 돌이켜보면 엔캐리 자금이 이탈한다라는 재료가 제일 컸죠. 근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자제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일단 좀 주춤해졌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가 잘 보니까 허리케인 영향 같은데 일시적인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지표는 또 호조세를 보이면서 또 지수가 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이 나왔고, 미국의 성장이 나빠질 거다,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 제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소비 지표 양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PCE 지표하고 같이 나왔던 것들 보면 개인 소비, 개인 지출 다 양호하게 나오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재료, 이게 이제 인하를 왜 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파월이 일단 공식화했고, 그런데 고용시장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최근에 나쁜 건 해고가 늘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늘어서다. 그러니까 나 취업할 거야, 이렇게 이제 늘어나서 지표가 둔화된 거일 뿐이지, 뭐 경기 침체 신호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우려가 좀 해석이 됐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AI 버블론. 실제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메가세븐하고 나머지 493개하고 비교를 해보면 493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AI 또는 그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던 게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되고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을 했죠, 첫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증시 전반적으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일부 관련된 종목들만 영향을 주고 증시 영향을 그렇게 강하게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AI 버블 자체도 그 다음날 또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좀 잠잠해졌고, 그래서 AI 버블론도 완전히 뭐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식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덩어리 큰 뉴스들이 쭉 나왔다가 8월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안도감을 주면서 일단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 중에 또 어떤 게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올지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악재 큰 거 던져놓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뉴스는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될 텐데, 제가 뭐 여러 번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왜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는 이유, 또 그때 당시에 환경이 뭐냐, 여기에 따라 주식시장의 경로는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 인하한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침체는 없는데 금리를 내린다, 이래버리면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예,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경기 침체 되는 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어쨌든 지금 자체가 경기 침체니까 주식시장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환경에서 금리를 내리느냐라는 거였는데, 경기 침체는 일단은 없는 것 같다, 당장은. 뭐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봐야겠죠. 근데 침체는 없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조금 올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금리 인하 전달인데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침체 없는 인하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금리 인하 이후에 12개월 후 주식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봤더니 대체로 올라갔어요. 1년 후에 이제 돌이켜 봤더니 이제 시장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빠졌던 경우가 뭐였냐면 IT 버블 터졌을 때,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 예, 그때 이제 그 첫 금리 인하 이후에 12개월 후에 봤더니 시장이 대부분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때 빼놓고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첫 달, 두 달부터 1, 2, 3, 4, 5, 6, 12까지 다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부침은 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뭐 IT 버블 쇼크라든가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지난번 8월 초 같은 어떤 느닷없는 어떤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 그럼 0.5%포인트는 가능할 거냐. 근데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FMC 전에 긴급 회의, 그러니까 FMC 회의도 아닌데 갑자기 회의 열어가지고 금리를 내리는 그런 어떤 상황만 아니라면, 그럴 정도의 경제 상황만 아니라면 첫 인하에서 0.5%포인트를 선택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지난번부터 내리지 뭐하러 이제 와서 내려. 그럼 연준이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고, 또 그거는 잘못하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 안 좋으면 0.5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려면 아마 실업률이 4.5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실업률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0.5%포인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막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9월에 좀 약한 징크스가 있잖아요. 최근에 5년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최근 3년 내리 빠졌고, 코스닥은 최근 4년 동안 내리 빠졌거든요. S&P 500도 최근에 5년 중에서 4년이 빠졌고 4년 연속적으로 9월에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최근 5년뿐만 아니라 쭉 길게 나열해 놓고 보면 9월이 좀 부진한, 상대적으로 다른 달에 비해서 그런 달이거든요. 그러면 9월에 왜 저러지? 라고 했을 때 일단 해외 증시 쪽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 그 투자자들이, 매니저들이 휴가 갔다가 컴백하면서 우선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작한다. 그래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털고 빼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빠진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출을 줄이는 그런 시기라서 투자가 줄어들면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다음에 이제 뮤추얼 펀드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손실 종목들을 털어내는 게 나온다. 그래서 3분기 후반에 이걸 털어내고 4분기부터 재편하는, 그래서 3분기에는 후반에는 일단 털어내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다 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요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9월에 좀 안 좋은 징크스가 있어서 투자자들도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외국인들이 8월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 제가 매매 동향하고 그달의 순매수 종목을 좀 살펴봤는데 외국인들이 5월에도 매도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매도하면서도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취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순매수 종목이 삼성바이오인데 매수 규모 보시면은 3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외국인들이 지난달에는 매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매도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매매 종목을 실제로 보면 지난달에 2조 9천억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두 종목이 2조, 거의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판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두 종목으로 지수를 찍어 누른 거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시가총 1, 2위 종목이고 수출 대표 종목인데 이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이 피크를 쳤다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쪽은 그냥 단지 수급 요인, 후자 쪽은 우리 증시, 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떤 피크, 피크가 임박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 경제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번 주 주초에 바로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피크 대 피크, 그러니까 더 매수하기 어렵다, 더 매도하기 어렵다 이런 지점으로 제가 나올 때 가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저점에서부터 선물 매도가 풀렸거든요. 이거는 매수 들어온 것도 일부 있는데 매도를 푼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자, 긍정적인 시나리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수를 엄청나게 선물 매도를 찍어 눌러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손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풀어놔야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게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쁜 쪽 시나리오는 이제 새로 매도할 여력이 오히려 또 생겼다. 그동안에 이제 매도를 못 했었는데 매도할 여력을 새로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때릴 수 있다. 이 위치에서. 이런 거는 나쁜 쪽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시작이 되면서 초반에 저는 이게 바로 확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가늠을 해보면 1번 시나리오냐 2번 시나리오냐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은 주초에 보면 바로 확인이 될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실적에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턴되는 해 주가가 이렇게 못 올라간 사례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완전히 흔들렸다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주초에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차트를 보고 우선 좀 코스닥을 먼저 봤습니다. 코스닥이 되게 특이한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 꼬리가 저점 대비 10%가 넘게 올라간 꼬리예요. 저점,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 한 달 올라갔다 그 다음 달 그냥 빠진 거 말고 몇 달 빠지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 꼬리가 저점 대비 10% 넘게 올라가는 꼬리가 나오면 몇 달은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혹시 이번에 이제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번 달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무산되면 도장 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 위치도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패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턴에서 돌아선 다음에 1년만 올라가고 끝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올해 그래서 그 패턴을 유지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갔다가 깨져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흐름을 유지가 된다라면 나머지 4달 동안에 주가가 10% 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올려놓지 못하면 나머지 4분기에는 좀 버거워질 수 있어서 좀 9월 초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아니면 이제 찾아보기 드문 삼성전자의 어떤 패턴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주초에 이제 삼성전자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게 의약품 업종, 지수하고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7월 이후에 올라가고 8월 초에 한번 시장하고 같이 빠졌지만 곧바로 그냥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의약품 업종이 하나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좀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일종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약간 했었는데 이쪽이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소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소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고, 특이하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데 그 코스닥에 있는 대장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들은 바닥에서 그냥 찔끔거리다 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썰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썰이니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간 게 그냥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외국계 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 비중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편입이 비중이 늘어나는 게 며칠 있었다. 그러니까 비중 요걸 좀 늘려야 돼라고 해서 들어온 매수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쪽에 뉴스가 괜찮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한 건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까지 딸려서 가느냐 아니냐 이걸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제약 쪽 이런 쪽에 어떤 매수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술주들이 약했는데 요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재료 노출을 끝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신흥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볼 건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분위기를 또 잡아줄 ISM 제조업지수 고용지표 이번 달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또 침체 논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2달 연속해서 순매도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달 후반에 매도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 초반부터 바로 흐름이 바뀌게 될지, 월요일은 미증시 휴장이라서 화요일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 강세, IT 약세 구도에서 시소 관계가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증시가 좀 부진한 게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강세장 다음에 좀 약한 징크스가 있고, 시가총액 1위 업종,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업황이 안 좋은 사이클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 다음에 국내 수급이 좀 편안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국 가서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고, 그다음에 금투세 논란까지 나오면서 증시에 좀 돈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블랙홀, 그러니까 공매도 없애버린다, 중지시킨다, 뭐 밸류업 이런 정책들이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을 꽉 없는, 돈이 풍부할 때면 모르겠는데 또 돈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안에서만 돌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일적으로 확확 쏠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또 부진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한때 100조 원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덩어리가 들어오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그냥 첨벙거리면서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신규들 들어올 때마다 막 무슨 거래대금 1조 원씩 만들고 이래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원래 강세장 이후에 코스닥이 10% 넘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10% 그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0% 아래로 이하로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갔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애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좀 빠졌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3분기까지 이야기고 4분기 근접해 나가면서부터는 또 종목들은 좀 풀리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종목 장세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수급 변화에 좀 집중해보는 그런 흐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간 전망대가 아니라 9월 전망대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9월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